아. 갑시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일단은 요거까지는 다 구했고요. 뭐 몇 번이었지? 47번 했고요.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정규분포 유형 5번까지 하고 이항분포 좀 먼저 하고 넘어갈 겁니다. 유형 5번까지 하고 자, 일단 유형 5번은 너무 쉬우니까 얘는 먼저 간단한 거 하나만 직접 좀 잠깐 풀어봅시다. 스텝 1에 있는 거 한 문제 그나마 최근에 나온 걸로 49번 하나만 좀 잠깐 해볼게요. 49번. 그죠? 그냥 눈으로 푸는 문제. 그죠? 1초면 나오는 거? 이거 앞에 거랑 중국 들면 이게 x가 아니라 y로 미안. 알았어. 오케이. 자, 뭐 너무 간단하니까 뭐 간단하게 아이고야. 오케이. 그죠? 말이 조금 많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냥 X라는 확률 분포가 배터리 한 개 용량이죠. 배터리 한 개 용량. 얘가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평균이 64.2, 표준 편차가 0.4. 그래 놓고 배터리 한 개의 용량이 65 이상인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수식적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표준화 시켜서 놓고 본다면 당연히 편차, 다시 한번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 뺀 겁니다. X 빼기 M.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그냥 얘가 2로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2 이상의 확률은 0.5에서 0.4772를 뺀 거. 그렇죠? 0.028. 그죠? 이건 뭐 그냥 라이트셋 문제니까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53번으로 한번 좀 가봅시다. 53번.
통인데 그치.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에서 어허. 자, S1과 S2를 구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이건 보자마자 되게 많이 본 거라서 이거는 한눈에 직관적으로 좀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53번은 뭐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S1과 S2의 넓이를 구할 수는 없죠. 얘는 못 구해요. S1과 S2는. 근데 S2 빼기 S1은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뺄셈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 이런 것들. 만약에 일부 넓이가 겹쳐진다고 쳤을 때 요 왼쪽의 넓이를 S1, 요 오른쪽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2 빼기 S1. 그죠? 이거 넓이 구하고 이거 넓이 구해서 빼요? 아니, 공통된 부분의 넓이를 S3라고 잡아줘서 얘는 S2 플러스 S3에서 S1 플러스 S3. 그쵸? 공통된 부분은 더해줘서 그냥 통째로 빼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S2 플러스 S3는 이거 통째로 넓이고 S1 더하기 S3도 통째로 넓이기 때문에 얘는 확통에서만 나와요? 아니, 수원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수투에서도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익숙해져야 됩니다. 특히나 미적분에서는 요거 아니면은 아예 풀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든지 수투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죠? 도형과 관련해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정규분법 그래프로 만들어져 있는 것 뿐이죠. 자, 1분만 있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공명이라고 쳐요. 응. 네? 응? 공명이라고 쳐요. 100명? 그래도 되지 뭐. 원래 어떻게 하는데? 잠깐. 이번에는 이만큼에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렇게 빼면 안 되죠. 이거 공통부분. 공통부분. 그치? 공동 부분이 40부터 50까지 통째로 넓이죠. 그럼 전체에서 이거 전체에서 이거 앞에 해야 되네요. 그치? 그게 훨씬 더 편해요. 머릿속에서 계속 정리해야 돼. 이거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면 안 돼. 네. 응? 아하, 알았어. 저기 하나는 Z값이 2고요. 하나는 Z값이 1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2고 하나는 1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써볼게요. S2 빼기 S1. 자, 이때 S2 자체를 이걸로 잡아볼게요. 그죠? 통째로. 그죠? 요거 통째로. 요게 지금 S3라고 한번 쳐봅시다. 요렇게 넓이가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S3 플러스 S2 빼기 S3 플러스 S1이라고 한다면 이때 S3 플러스 S2는 뭐예요? 그냥 Y가 40부터 50이죠? 얘는 Y가 40에서 50 사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S
3에서 S1을 뺀 거. 그쵸? 똑같이 40에서 50 사이인데 문제는 얘는 X예요. 아니, X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똑같이 40에서 50 사이기는 하지만 X이기 때문에 둘이 Z값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얘는 Z로 환산한다면 편차 빵, 얘는 편차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부터 2까지가 되겠고 2란다. 1이죠. 1. 2 맞는데? 실수다. 이거 틀렸다. 미안. 얘는 평균이 지금 50이잖아. 그렇죠? 얘는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고요. 얘는 편차 그냥 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평균이 40이니까 편차 빵 Z로 바꿔놓으면은 편차에서 표준 편차 뺀 거를 10으로 나눈 거니까 그냥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Z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 다음에 얘는 Z가 0부터 2까지 1까지 그래서 요게 지금 0.4772 그 다음에 얘가 0.3413 그래서 빼주면 되겠네요. 0.13659 그죠? 0.1359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저기 54번도 간단하게 한 번만 해볼게요. 이게 지금 수능 문제로 생각보다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조건부 확률이 좀 껴 있습니다. 맞았네요. 이때 얘가 98분야가 된다면 표준 편차가 이거니까 Z가 5분의 4라는 거잖아요. 응? 이것도 96 이거 아니에요? 응. 이거예요. 맞아. 그렇게 직관적으로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직관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시간이 되게 길어져.
자, 뭐 쉽다면은 되게 쉽고요. 이게 수식을 좀 명백하게 써서 들어가면은 식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답만 뿅 하고 나오는 거 말고 수식도 명백하게 좀 써서 들어가는 걸 한번 연습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답은 늘 얘기하지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얼마나 명백하게 정리해서 풀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 문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풀리게 됩니다. 이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5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출근 시간 X라고 놓고 보면은 걔는 정경포를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만 놓고 봤을 때 지하철 이용할 확률이 지금 40%. 73분 미만 중에서만 지하철 이용할 확률이 지금 0.2, 그러니까 20%죠. 그랬을 때 랜덤한 한 직원이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은 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런 걸 보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만든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렇죠? 조건부 확률. 얘는 전 사건 S로 놓고 봤을 때 시간이 73분 이상인 사건과 그 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건 이렇게 두 개로 놓고 볼 수 있는데 물어보는 게 딱 어떤 거예요?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이니까 이것과 이거를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렇죠? 답이 나온 사람들은 이게 다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나오기는 할 텐데 이게 문제가 쉬우니까 이게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거지 이거 문제 어려워지면 되게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은 73분 이상이면서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과 73분 미만이면서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 조건부 확률을 풀 때랑 똑같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요? 일단 73분 이상인지 먼저 따져야 되죠. 73분 이상인 확률에다가 73분 이상인 경우에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고 얘는 73분 미만일 확률에다가 73분 미만일 때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 저걸 그냥 계산해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얘만 뽑아내면 되죠. 이거만 딱 그거 하나만 지금 이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끌고 와서 얘는 정규분포표를 이용해 준다면 X가 66.4가 평균 지점이 되겠고 73분 이상일 확률 그렇죠. 이거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게 지금 딱 요게 되겠죠. 아 요게 지금 73분 이상일 확률이구나. X가 73분 이상일 확률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좀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은 표준화 시켰을 때 이게 편차가 얼마예요? 66.4 뺐으면 6.6이죠? 6.6. 아, 6.6이야? 그러네. 6.6을 표준 편차로 나눈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얘는 Z값이 얼마예요? 0.44?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0.44. 그래서 답이 요거가 지금 0.17이 여기로 나와 있네요. 요게 0.17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요 값은 0.33. 그렇죠. 그래서 33%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지금 꽤 멀리 있고요. 나머지가 0.67. 그렇죠. 67% 직원이 요거네요. 요 값은 아까 왼쪽 위에서 본 것처럼 이상인 경우에 지하철 이용 40%가 되겠고 요 값이 이제 20%가 되겠네요. 요거 그냥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0.132 더하기 얘는 0.2 곱하니까 0.134 이렇게 되겠네요. 0.266 26.6%의 직원들이 지금 지하철을 이용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직 좀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미안해 답을 그냥 내버렸네. 자, 그러면은 유형 3번으로도 한번 좀 가봅시다. 잠깐 이렇게 쓰는 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진짜로 이게 간단하니까 지금 이게 눈에 확 보이는 건데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게 낫겠죠. 저기 엄청 어렵진 않은데 58번 한 번만 가봅시다. 솔직히 말해서 스텝 3가 2 스텝 3랑은 솔직히 비교 안 될 정도로 평이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통계 자체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통계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얘는 틀릴 게 없는 애들이에요. 그죠? 통계는. 그럼 무슨 싸움? 시간 싸움이에요. 그것도 내신에서만 시간 싸움이고 수능에서는 사실 뭐 그냥 다 맞아야죠. 그죠? 수능에서는. 저렇게 쓰면서 가는 거 괜찮을까? 어떤 건? 저렇게 쓰면서 가는 거 혹시 괜찮을까? 이해는 되니?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애초에 그렇게 이거랑 다른 거.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쑥 직관적으로 잘 들어갔어요. 진짜로 잘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좀 따박따박 쓰는 걸로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저렇게까지 정리해서 쓰지 못해가지고 쓰려면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전에서 될지 모르겠어. 그치?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안 써도 돼. 실전에서는 성규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근데 저런 걸 왜 연습을 하냐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의무교연하게 정리했을 때 풀리게 되기 때문에 오케이. 꽤 어려웠는데 어떻게 잘 풀었네? 되게 잘 풀었네요. 안 헷갈렸네? 그냥 쓰다 보니까 나오는 거. 아이고 이번에 소통하면서 엄청 고생했다. 그래도 잘했어요. 오케이. 맞았어. 어떻게 풀었지? 여기는 무조건 이거고 여기는 이거고 가운데서 어떻게 중간에 맞춰야 되는데 그럼 그 값이 똑같아야 되겠다. 오케이. Z예요. Z. 자, 결론은 그냥 표준화 값만 생각해 주면 되겠죠? 표준화가 똑같으면 돼요. 뭐 물론 부호는 좀 다르게 나와야 되겠지만 잘했어요. 잠깐만. 자, 그러면은 마저 정리 좀 잠깐 해볼게요. 뭐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는. 미안해. 잠깐만. 그게 완전 똑같이 나네요. 부가 반대로 나와 있네. 아깝다. 그래서 답이 안 나왔구나.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A가 이거고, B가 이거예요. D 화석, 그러니까 화석의 길이가 D보다 크면은 B로 보고요. 작으면 A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당히 뭐 이렇게 나눴을 때, 그렇죠? 여기가 어떤 D라고 놓고 본다면 이때 요게 지금 D보다 작은 것들을 A로 봤을 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걸 보는 거죠. 이런 두 넓이가 지금 똑같은 경우를 그냥 찾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A에서 확률 변수 probability 확률 변수 A가 D 미만일 확률과 그 다음에 확률 변수 B 그냥 B를 확률 변수로 잡았어요. 이게 D 이상의 확률이 지금 똑같은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얘는 Z로 환산한다면은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Z로 바꿔주면은 편차 B 빼기 12죠. 자, 얘를 0.6으로 나누는 게 똑같은데 부동과 반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둘이 부호가 반대로 나오면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표준화 시켜서 놓고 봤을 때 Z값 이 둘이 A가 D보다 작은 거. 그렇죠? 여기가 지금 어떤 0.4분의 D-10 이렇게 되겠고 요 같은 경우는 0.6의 D-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때 얘네 둘이 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면은 딱 맞아 떨어지죠.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렇죠? 둘이 똑같아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둘이 부호가 반대로 나와야만 됩니다. 뭐 여기다 마이너스 씌울게. 0.4분의 D-10은 0.6분의 12-D랑 똑같다. 그래서 얘는 0.1로 약분하면 2, 여기는 지금 3, 그쵸? 대각선끼리 곱해서 정리한다면은 3D 빼기 30은 24 빼기 2D. 그래서 5D가 54. 따라서 D는 10.8이라고 그냥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뒤로 조금 넘어갈까? 뒤로 좀 넘어갈까? 넘어갈까? 여기 조건부 확률까지 껴있는데도 별로 그렇게 헷갈려 하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은 뒤가 이제 남은 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산확률 분포 예전에 나눠주려고 했었던 이산확률 분포에 관련해서 좀 볼게요. 이거 스태플러 안 찍었다. 빠른 정답을. 우리 이산확률 분포 갖고 있지? 어떤 거? 이거. 그냥 다시 줄게요. 이산확률 분포. 와, 이산확률 분포. 뒤에 달려 있는 거? 뒤에 달려 있는 거. 우와, 우리 이산확률 분포 갖고 있나? 네. 오케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안 들고 왔을까봐 그냥 뽑아주는 거예요. 이항분포만 좀 먼저 보려고. 왜냐면은 뒷부분에 나온 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인데, 응?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인데, 채윤아, 우리 이산확률 분포 갖고 있니? 응. 이거 앞판은 모르는데 앞부분 중간 부분. 그렇지, 그건 중간분포 앞부분. 근데 이항분포는 안 했지. 여기 지금 딱 이항분포예요. 여기서부터가 이항분포. 이 부분 했지 않았어요? 문제는 했었던 거긴 한데. 간단한 것만 했었지. 근데 이거 문제가 다르네요. 달라? 그건 좀 달라요. 요거 말고 이산확률 분포에 있는 거예요. 이산확률 분포에 있는 거.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 얘를 일단은 앞부분부터 좀 설명을 할게. 그래서 요거 이항분포만 먼저 설명하고, 왜냐면은 지금 이게 정규분포 뒷부분이 이제 이항분포를 정교하는 작업이 나오잖아요. 뭐 사실 문제 풀려면 풀 수 있지만 겸사겸사 이항분포를 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52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거 알기는 알 텐데 간단하게 개념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시간. 자, 이항분포가 뭐예요? 이항분포의 정의를 굳이 내린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납니다. 독립시행의 확률분포. 이거는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할 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죠. 독립시행의 확률할 때도 괜찮죠? 독립시행의 확률분포, 이항분포.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다가 얘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주사위를 10번, 5번 하죠. 5번 던질 때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 이러면은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독립시행의 확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1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나머지는 그 외의 눈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그렇죠? 6분의 1이 총 3번이고요. 6분의 5가 2번인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총 몇 가지예요? 111이 3번 나오는 경우가 5개 중에서 3개 뽑는 경우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 확률, 그 다음에 실패 확률 전체 5번 시행 중에서 3번, 2번에 관련된 확률이다 라고 봐주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싹 다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이항분포죠. 그렇죠? 그게 이항분포.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주사위를 5번 굴릴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얘를 x라고 한다면은 그 x는 일정한 확률 분포를 따라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생겼다고요? x가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의 5제곱에 x번 5-x번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x라는 애는 확률 질량 함수가 아예 나오네요. 만약에 x가 k번 나올 때라면은 5번 시행 중에서 k번 성공 6분의 1의 k제곱 6분의 5의 5-k제곱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 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BMP 뽑는 거는 답 나오는 거는 사실 다 할 수 있어요. 뒤쪽에 좀 헷갈리는 거 한두 개밖에 없기는 한데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 한번 하긴 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날 거라서. 자,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는 괜찮죠? 요거까지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결국에는 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만 알면은 되는구나. 그래서 순서상으로 나타냅니다. 이때 앞에다가 뭐라고 써요? B라고 쓰죠. 이 B는 바이너리 노미널, 그쵸? 맞나? 맞을 거예요. 그냥 바이노미얼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얘가 2개라는 뜻이죠. 얘가 항이라는 뜻이에요. 노미얼이.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그쵸? 요게 확률 분포라는 뜻이니까 2개의 항에 관련된 확률 분포라 그래서 이항분포가 됩니다. B자 갖다 그냥 쓴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x라는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BMP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BMP로. 자, 그러면 이때 얘를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도 뽑아낼 수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x가 k번 나올 확률은 n번 중에서 k번 뽑는 경우의 수만큼 성공이 k번 그 다음에 이렇게 쓰지 말자. 성공이 k번 실패가 n-k번 그렇죠.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미 이 자체로 표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뭐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확률 분포가 사실 통계 해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확률 분포가. 확률 분포는 고등 과정에서 총 몇 종류가 존재하느냐? 넓게는 그냥 4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4종류. 첫 번째는 뭐예요? 그냥 별량값을 일일이 다 나열하는 거예요. 일일이 별량값들을 나열하는 거. 제일 무식한 방법이죠. 그죠? 제일 무식한 방법. 자, 근데 이게 별량 나열하는 게 통계적 추정에서는 꽤 많이 난이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는 표 또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 다음에는 확률 함수를 구하는 거. 그렇죠? 확률 함수. 이때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 2종류가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특수한 분포. 그렇죠? 이 특수한 분포 중에는 이항 분포와 그 다음에 정규 분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나와 있는 이상 질량 함수, 표, 별량값 다 구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되게 조금 중요하죠. 자, 이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항 분포의 평균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죠? MP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왜 MP가 되죠? 이거를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도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안 생겨요. 여기까지가 수능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 평균이 NP 나오고 분산이 NPQ가 나온다. 그죠? 이걸 지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나오는지를 증명해낼 수 있어야만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런 이항분포를 따라간다 그러면은 우리 보기 제일 좋은 게 표잖아요. 제일 무난한 게. 자, 그래서 이걸 표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 자, 참고적으로 이항분포는 확률 변수 x가 반드시 뭘 의미해요? 빵? x? 2? 뭐지? 알았어. 자, x가 의미하는 게 성공 횟수예요. 그렇죠. 반드시 성공 횟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의미하는 게 시행 횟수죠. 그 다음에 p가 의미하는 게 성공 확률. 사실 얘네는 안 헷갈려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이항분포는 무조건 성공 횟수라고 아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확률분포 표를 만든다 그러면 x는 무조건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죠? 0, 0, 1, 2, 그렇죠? k도 있다고 칩시다. 마지막 n번까지 나올 거예요. 성공 횟수는 빵번부터 무조건 n번까지가 될 겁니다. 자, 그때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확률이 n 콤비네이션 0에 p의 빵제곱 q의 n제곱,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자, k번째 확률, 한마디로 x가 k일 때 확률. 얘는 n번 시행 중에서 k번, 성공이 k번, 실패가 n-k번. 아까 이쪽에서 쓴 거랑 지금 똑같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평균을 구해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산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평균 구해낼 때는 어떻게 하죠?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해 나가줘야 돼요. 괜찮죠? 별량에다가. 자, 그래서 얘는 시행횟수, 아니다, 성공횟수에다가 확률 곱해서 싹 다 더해 나갑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빵번부터 n번까지 다 성립시켜야 돼요. 괜찮죠? 자, 이 내용이 지금 어차피 정규분포에서도 또 등장을 해요. 이게 정규분포에서도. 그래서 알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이거 어떻게 바꾸죠?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자, 얘는 K 곱하기 NCK. 얘가 뭐랑 똑같다 그랬죠? 응? 이게? 아니요. 뭐랑 똑같죠?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컨비네이션에 관련된 거는 두 가지씩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컨비네이션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중요식은 뭐예요? NCK 플러스 NCK 플러스 1. 얘가 뭘로 나오죠? 그렇죠? N 플러스 1 CK 플러스 1. 이거는 이항 정리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무슨 뜻이냐면은 이항분포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뭐 사실 이항분포에서는 그렇게 나오기는 좀 쉽진 않아요. 자, 근데 두 번째 거 뭐가 있죠? 저거요. K 곱하기 NCK. 얘가 뭐랑 똑같다고 얘기했냐면 얘는 N 곱하기 N-1C K-1. 괜찮네? 이거 왜 성립하죠? 이 증명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었어요. 두 가지로.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들어가요? 수식적으로. K 곱하기 이 NCK는 N팩을 N-K팩 곱하기 K팩으로 써주면 K를 약분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K를 약분해주면 얘는 K-1팩이 되겠고요. 그러면 또 다시 팩분의 팩이니까 조합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분자가 N-1팩이 아니면 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분자에 있는 N 하나 바깥으로 뽑아내고 N-1팩으로 남겨준 상태에서 N-K팩 곱하기 K-1팩으로 쓴다면은 이제 얘가 조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n-1c, n-k로 써도 되고요. n-1c, k-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위에 거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따가 이항분포 관련된 것도 얘기할 건데 이 이항분포를 왜 한다고요? 정교분포에서 지금 이항분포를 갖고 끌고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사실 얘의 의미를 좀 보는 것도 좋기는 한데 요거 의미적인 증명 한 번만 좀 볼게요. 실제 예를 한 번만 잠깐 봅시다. 예를 한 번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이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 6번 공이 있다고 칠게요. 내가 여기에서 공을 3개를 뽑는다. 자, 그럼 우리는 당연히 6 콤비네이션 3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6 콤비네이션 3을 한 번에 뽑아주면 좋겠는데 내가 손이 좀 작고 공이 커요. 한 번에 3개가 안 잡혀요. 한 번에 3개를 뽑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가 2개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개를 먼저 뽑고 2개를 뽑아볼게요. 자, 그럼 맨 처음에 1개를 뽑았어요. 6 콤비네이션 1.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서 2개를 더 뽑았어요. 그럼 남은 것 중에서 2개 더 뽑았어요. 그래, 예를 들어서 여기서 1, 2, 3, 1 뽑혔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하필 1을 뽑았다. 그럼 나머지 뒤에서 2, 3 뽑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얘는 곱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이에요? 그죠? 곱의 법칙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등호 성립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그쵸?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1개 뽑고 2개 뽑고 할 수 있으면 뭐하러 힘들게 한 번에 3개를 뽑아? 하나씩 뽑아도 되잖아. 그쵸? 그럼 얘는 6p3이에요. 6p3과 6c3이 똑같은 거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지금 중복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컴비네이션으로 뽑은 그 2개는 순서가 없는데 이 집단의 곱하기잖아요. 첫 번째 뽑은 하나랑 두 번째 뽑은 2개는 그 순서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예요? 여기서 1 뽑고 2, 3 뽑는 거랑 2 뽑고 1, 3 뽑는 거, 3 뽑고 1, 2 뽑는 거, 이 3개를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는? 그죠? 다른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얘는 이제 다 똑같은 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다 다른 걸로 보고 있어요. 이거 외에 더 중복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3으로 나눠야 됩니다. 3으로. 자, 그러면은 얘는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 3만 넘겨서 본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6시 3은 6 곱하기 5시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요식이에요. 괜찮죠? 요식.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좀 부여가 돼줘야 돼요. 진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아니야. 우리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를 하잖아요. 다 했어요. 그것까지 다 했다고? 네. 이항분포 정규분포까지? 응. 여기부터 들어가요. 응. 여기를 다 하고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온다니까? 얘부터 해서 여기가 어디 갔냐? 아까 얘기한 거 유형 6번 있죠? 유형 5번까지는 그냥 정규분포는 나오고 유형 6번이 이항분포 정규분포의 관계라서 이건 기말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항분포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둘이 연계가 돼 있거든. 하여튼 우리가 이항분포를 간단한 것밖에 안 했어. 그때 학교에서도 얘기한 게 이항분포는 간단한 것밖에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네. 왜냐면 좀 어려운 것들은 다 정규분포랑 연계돼서 나와요. 네. 그래서 한 번 정도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화이팅. 그치? 자, 그래서 요게 되고요. 자, 그럼 얘는 다시 한번 n 곱하기 n-1c k-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도 바꿔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거 바꿔 쓰면 돼요. 이거 왜 바꾸려고 하는 걸까, 이거를? 이걸 왜 바꾸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항 정리에 관련된 내용에서 K는
요거.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CK의 P의 K제곱, Q의 N-K제곱. 요거 다 더하면 얘가 지금 얼마 나와요? 확률 처음이니까 1이죠. 당연히 확률 처음이니까 1인데 얘는 뭐랑 똑같아요? 우리가 앞단원에서 했었던 이항정리 내용하고도 똑같아요. P 플러스 Q의 N제곱이에요. 시그마 컨비네이션이 같이 나오면 얘는 요거랑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K만 없었으면 좋은데 K가 껴있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근데 하필 그 K는 또 변수잖아요. 변수라서 얘를 뺄 수가 없으니까 이항정리로 돌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뭘로 바꾼다고요? 아니 그렇게 길진 않아요. 자, 얘를 어떻게 바꾼다? n 곱하기 n-1k 컨비네이션 k-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p의 k제곱, q의 n-k제곱. 근데 이때 k가 0일 때는 어차피 0이에요. 얘 어차피 보면은 얘부터 다 곱해서 더하나 1부터 곱해서 더하나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k값 자체를 1부터 n까지로 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괜찮죠?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때 n은 개수로 뺄 수 있죠. 왜? 변수는 k만 변수니까. 그래서 n을 앞으로 빼냈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다시 한번 n-1c k-1 곱하기 p의 k제곱 q의 n-k제곱 하면은 이제 얘는 시그마 컨비네이션이 됩니다. 이항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항 정리가 되는데 항상 이항 정리가 되려면 시그마 컨비네이션이 같이 나와도 얘가 0부터 n-1까지 나와야 돼요. 1집으로는 0, n집으로는 n-1 맞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컨비네이션 이항 정리 맞아 떨어지는데 문제는 n-1개 인수 중에서 k-1개를 뽑았으니까 k-1제곱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얘에서 얘 뺀 n-k제곱 있어야 돼요. 근데 k-1의 제곱이 아니고 k제곱이죠. 한 개가 남죠. 한 개가 남으니까 얘는 하나를 빼주면 돼요. 어차피 곱셈이니까. 그러면 그때 p가 별도로 곱해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얘는 또 k랑 상관없는 상수죠. 그래서 얘를 앞에다가 그냥 빼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빼서. 자, 그럼 그때 요 식은 뭐가 돼요? 그렇죠? 얘는 p 플러스 q의 n-1제곱입니다. 괜찮네요? 그래서 그냥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그냥 NP로 나와요. 그렇죠? 평균이 NP라는 거. 그렇죠? 분산도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하기는 합니다. 분산도. 선생님 이거 괜찮아요? 쓸 수 있겠어?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를 좀 연습을 해두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원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걸 원하는 것들이. 자, 그러면은 분산도 한 번만 좀 볼게요. 분산도. 자, 그럼 분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들어가죠? 원래는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들어갈게요. 별량제곱 평균에서 평균제곱 빼는 걸로. 왜냐면은 평균은 어차피 NP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이 한번 별량제곱으로 가봅시다. 자, 얘를 다 제곱을 해볼게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별량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해요. 그 다음에 얘는 NP니까 뒤에 NP제곱 이렇게만 그냥 써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정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그마 컨비네이션은 괜찮은데 지금 K제곱이 껴서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얘랑 비슷하게 바꾸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K제곱에 NCK라고 한다면 얘는 K제곱 곱하기 분자 N팩을 N-K팩 곱하기 K팩으로 가는데 K 하나 약분하면은 K-1팩이라서 약분이 더 안 돼요.
결국에는 제 지금 K제곱을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변수가 남아있으면 우리가 아예 손을 못 대요. 변수가 남아있으면. 그래서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애잖아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다음 거 K-2를 좀 이용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질 않고 얘는 K의 K-의 NCK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왜냐면 얘가 전개하면은 K제곱 NCK 빼기 KNCK 요거라서 하나 정도 붙이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얘는 K 곱하기 K 마이너스 얘는 N팩을 N-K팩 곱하기 K팩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두 개 날려버리면은 얘는 K-2팩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얘는 또 N과 N-1을 밖으로 뺐을 때 분자 쪽에 나오는 게 N-2팩. 사실 여기까지는 분산까지는 그렇게 연습을 안 해도 돼요. 평균 정도까지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분산은 그냥 겸사겸사 한번 보자 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N-K팩 K-2팩 이니까 둘 다음에 N-2팩 맞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 N의 N-1 곱하기 N-2 커뮤니케이션 K-2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요대로는 못 바꾸고요. 얘를 갖다가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K제곱 대신에 K제곱 마이너스 K로 바꿀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렇게 바꾸면은 없던 K가 생겼죠? 그래서 플러스 요거는 좀 지울게. 요건 좀 지우고 요거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플러스 K 곱하기 확률 그렇죠? 플러스 K 곱하기 확률 그래서 이렇게 따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따로 계산해도 그 다음에 빼기 NP제곱 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또 요거 통째로가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이게 지금 K 곱하기 K-1 NCK를 곱한 거기 때문에 요걸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N-1의 N-2 커뮤니케이션 K-2가 되겠고 그 다음에 P의 K제곱 Q의 N-K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평균이죠? 얘 NP예요. 그렇죠? 요게 지금 NP인 걸 알 수 있어요. 앞에서 한 거 그대로니까. 그래서 플러스 NP 빼기 NP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때 얘는 0 집어넣어도 0, 1 집어넣어도 0. 그래서 얘는 2부터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 K에다가 0 집어넣으면 커뮤니케이션에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말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또 얘는 앞으로 빼도 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빼도 돼요. 자, 그래서 얘는 N의 N-1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6호 N-1이 K-2 P의 K제곱 곱하기 Q의 N-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NP 빼기 NP제곱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얘는 K가 2부터 N까지 가니까 얘는 0부터 N-2까지 다 가죠. 시그마 커뮤니케이션 이항정리 형태를 띱니다. 그러면은 K-2제곱 나와야 되고요. N-K제곱이 나와야 돼요. 얘는 두 개가 남죠. 그 두 개를 바깥쪽에다가 빼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때 얘는 뭐예요? 또 1이 되네요. 그렇죠? 요게 지금 P 플러스 Q의 N-2제곱이니까 그냥 1로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얘는 N의 N-1 곱하기 P제곱 더하기 NP 빼기 N제곱 P제곱이 될 텐데 요 값이 전개하면은 N제곱 P제곱 그 다음에 빼기 NP제곱 플러스 NP 빼기 N제곱 P제곱 그래서 얘네 둘이 지워지고 나면 남는 게 요거 남잖아요. 그래서 미안해 이거 좀 지울게.
아 이게 냅둬야 되나?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은 NP로 묶으면 얘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에요. 1 마이너스 P. 그렇죠. 근데 요게 우리는 실패 확률 Q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NPQ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온 적이 아예 없느냐 있기는 해요. 이게 근데 평가원이었나 교육청이었나 나온 적이 있는데 빈칸 뚫어놓기로 나온 적은 있어요. 빈칸 채우기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는 거를 다 알아야 되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거 증명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는 한양대 수리 논술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수 자체가 수리 논술급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 쓰는 거는. 얘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핵심 논리인 요거를 갖다 그대로 쓰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좀 알고 있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는. 자, 그러면은 분산 표준 편차까지 한번 정리해봤고요. 루트 NPQ.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직접적으로 여기에 연관되는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수능에서도. 그러니까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뭐냐면, 자, X가 만약에 BMP를 따라간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Y가 만약에 등차 수열로 나왔다 라고 한다면 Y의 평균, Y의 분산 얘 어떻게 구해요? 이거 너무 쉽죠? 얘는 어차피 AX 플러스 B의 평균이니까 AEX 플러스 B가 돼서 AMP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분산도 마찬가지로 요거니까 A제곱 NPQ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이 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걸 생각해야 되죠? 이유는 하나죠. 이항분포는 항상 확률 변수가 지정되는 의미가 제한되어 있어요. 무조건 성공횟수예요. 그렇죠? 이게 무조건 성공횟수다 보니까 이런 논리가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뭐 지금 이쪽에서는 별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은 뭐 문제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했었던 거 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퀴즈 하나만 좀 내볼게요. 저와 관련된 퀴즈.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릴 때 5 이상 나오면 $1,000을 얻고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200원을 잃는다. 이 주사위를 720번 시행할 때 기대값과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만 구해볼게요. 여기서 조금만 더 변하면 정규분포로 갑니다. 저기서 조금만 더 변하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뻥 하고 문제 풀어야 돼요. 평균은 솔직히 쉬워요. 평균 구하는 건. 근데 분산에서 실수가 좀 나올 수 있어요. 되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내신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수능에서도 예전엔 많이 나왔죠. 지금은 많이 나오냐? 지금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지금은. 사실 평균 정도는 암산으로도 구해집니다. 평균 정도는.
어우, 잘했네. 근데 이거 저걸로도 구해줘. EX 제곱에서 EX 저걸 빼는 것도. 다 구해줘요. 저걸로도 구해줘요. 근데 저걸 써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는 수능에서 원하는 건 아니긴 해. 값을 가격을 구하는 거죠. 응, 기대값. 맞아, 걔 맞아요. 분산이 조금, 분산? 하하하? 이거 맞아요? 이거 혹시? 근데 그거 맞는데 값이 좀 애매하긴 하네. 그냥 160은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160은 아니에요. 미안. 천아, 이게 뭐냐면은 주사위를 굴릴 때 야, 이거 왜 안 나오냐? 화질? 뭐냐면은 주사위를 굴릴 때 5 이상 나오면 1,000원을 얻고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200원을 잃는다고 했을 때 720번 시행했을 때 기대값과 분산 구해달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 매번 시행할 때마다 5 이상 나올 확률은 맨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정을 한다 그러면은 X라는 걸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X.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거 지워도 되지? 이거 안 보죠? 저거를 다 쓰기 또 좀. 아니야. 괜찮아. 이래 분산 쓸 일은 별로 없어가지고 분산은 얘는 크게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얘는 알아야 돼요. 얘는 요 두식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만약에 X라는 걸 확률 변수로 놓고 본다면 성공 횟수로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주사위 굴릴 때마다. 그러니까 5 이상 횟수예요. 5 이상 횟수. 그럼 5 이상 횟수에 관련해서 얘는 이항분포를 따라가겠죠. 720번 시행하고 3분의 1의 확률로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EX 평균? VX? 분산?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그냥 성공 횟수가 평균적으로 몇 번 나오고 성공 횟수가 분산이 얼마나 나온지를 구하는 것 뿐인 거지. 우리는 상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돈 얘기하는 거죠. 돈이라고 하니까 뭔가 너무 직접적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냐. 새로운 변수를 또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얻는 거, 잃는 거에 대한 변수. Y로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상금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상금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몰라. 그냥 상금이라고 한번 해볼게. 상금이라고 한다면 그 상금 값이 어떻게 돼요? 내가 성공한 횟수만큼은 1,000원을 얻고요. 그 다음에 720번 중에서 성공하지 못한 나머지 횟수만큼은 다 진 거죠. 그때는 200원씩 잃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는 Y는 전개해서 봤을 때 1200X 빼기 얼마지? 144000 144,000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기대값 1200X 빼기 134,000 그렇죠? 그래서 평균의 1200배에서 144,000을 빼는 걸로 생각해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이 지금 240번 분산은 3분의 2 하면은 80에도 165? 어? 160. 큰일 날 뻔했다. 표준 편차 묻는 문제 나왔으면 되게 지저분해졌겠는데? 7,200번으로 이거. 나중에 정규분포에서는 맞는 걸로 좀 줄게요. 지금 여기서는 상관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요 값이 지금 1200 곱하기 240 빼기 144,0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14만 4천의 2배죠. 14만 4천 2배에서 한 배 뺐으니까 답은 14만 4천 원이 맞습니다. 아, 나는 14만 4천 원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720원 한다면은.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분산은 어떻게 돼요? 1200x 빼기 14만 4천.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럼 얘는 어차피 뒤에 있는 상수항은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1200의 제곱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160이 답이 아니고요. 160 곱하기 1200 제곱 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1200 제곱.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다른 걸로 좀 가볼게요. 이건 되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저기에 이제 정교분포를 활용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정교분포.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당연히 기본으로 가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미안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조금. 뭐냐면 이번에는 y가 등차 수열이 아니고요. 당연히 뭐가 나올까? 등비 수열. 이걸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마플 시너지 있어요. 마플 시너지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기출 문제화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의 평균, 분산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끔찍합니다, 진짜로. 이거 조금 한 번씩은 해봤어요. 우리 해본 사람들 하나도 기억 안 나? 아니야? 다 알아? 하나도 몰라? 알았어.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AX제곱 평균이고요. AX제곱의 분산이죠.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그래서 한번 써봅시다. 뿅! 요 위에다가 그냥 한번 써볼게요. 요 위에다가. 어차피 이거 확률 분포가 똑같으니까. A의 X제곱이라면 얘는 A의 0제곱, A의 1제곱, A의 제곱, A의 K제곱, A의 N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평균 자체가 어떻게 되냐? 그냥 지우고 다시 쓸게요. 그럼 얘는 A의 X제곱의 평균은 뭐예요?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이거를 K는 빵부터 N까지 가야 돼요. 자, 요거 계산 한 번만 잠깐 해볼게요. 문제가 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거짓말. 수능에 나온 적은 아마 없을 거야. 수능. 왜 거짓말 맞았어? 거짓말 맞았어? 아니야. 수능에 아직 나온 적이 없는 것뿐인 거지. 평가원이랑 교육청에는 평가원도 안 나왔었나? 교육청에는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게. 응? 안 해. 근데 앞으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아우, 충분하지. 엄청나요. 안 돼. 신고하지 마. 미안.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빨리
아 잠깐 NCK는 아직 NCK는 수준. 교육과는 그때가 교육과가 아니 이게 지금 되게 간단한 거예요.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만 생각하면 돼요. 뭐야, 개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시그마 컨비네이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항 정리 모양이 되잖아요. 근데 얘가 문제잖아. 얘랑 똑같이 K 제곱이에요. 나와서 그거예요. 그치. 그냥 이거예요. 괜찮네. 근데 저것대로 붙잡혀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걸로 끝나요. 이게 그냥 답이에요. 그 자주 나오는 문제 맞네요. 자주 나오는 게 맞아요. 진짜로. 그래야 본 기억이 없지. 기억이 없자니. 겨울 방학 때도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바람 소리. 퀴즈로 내볼게요. 퀴즈로. 자, 뭐냐면은 비슷한 예로 한 번만 좀 해봅시다. 비슷한 예로. 모의고사 난이도는 모의고사 난이도? 딱 고정? 쉽게 알았어. 주사위를 10번 굴릴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면 진짜 모르겠어요. x라 하면 상금을 (11의 x제곱 원을 받는다). 진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진짜야. 진짜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10개면 기대값은 얼마냐? 이게 내가 이게 다 써서 그렇지. 진짜 이거 맞아. 진짜 이렇게 나와요. 진짜로. 너무해요. 진짜로. 진짜 이렇게 나와. 진짜. 그 뭐지? 큰 가발을 받으실 거예요. 아니야. 진짜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 없나? 아니 요즘 이런 쓰지도 않아요. 1원 안 쓰나? 저런.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참말이야. 참말. 자, 일부러 기대값 딱 자연수로 이쁘게 만들었어요. 자연수로? 문제가 너무 사설 아니야. 사설 같지 않아. 진짜 이런 문제 있는데. 이게 넣어놔야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항 정리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연습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그거 외에는 진짜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끝이에요. 더 할 것도 없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야.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밑에니까. 너무 쉽지. 분수 나오는데? 미안해. 큰 반발을 받으실 미안. 큰 반발. 미안해. 출제 어려. 실제 오히려 큰 반발을 미안해. 받으실 거예요. 미안해. 오케이, 맞았어. 오케이. 자연수 나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신 거. 그치. 미안. 그래서 그거 아까 맡긴 아까 그거 맞았어. 2의 10제곱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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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이게 11이 아니고 7로 바꿨어. 미안. 분수 나오기라. 이게 맞아요, 지금 여기까지? 어쨌든 거기다
여기다가 반으로 줄이면 안 돼? 맞아. 맞아. 힘들지. 기대가 힘들지. 응. 응? 아니 근데 이용이 한 4시에 나와. 이거 정말 분산이? 10이잖아요. 10 분산을 외우면 기대값이 그래. 난 기대값만 쓰긴 했어. 이거 기대값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7로 바꿔서 7로. 7이잖아요. 응. 7 그렇지. 맞아. 이거 기대값이에요? 그거 아니야. 저 이거 머릿속에 새겨둘 거예요. 저런. 미안. 문제요. 미안. 자,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 오케이. 자, 요거는 오른쪽 건 좀 지워볼게. 이거는 진짜로 그나마 좀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아마 눈에 많이 띄었을 거예요. 자, 근데 왼쪽에 있는 거, 이거는 진짜 정경포 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정경포에서까지 끌고 오기는 좀 쉽진 않아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너무 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되다 보니까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진짜 정말 사설틱해요. 좀 거기까지 가는 거네. 여기도 지금 벌써 누군가 너무 사설틱해요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라 가지고 자, 나중에 화설 모의고사를 만드시겠다는 스크립을. 당연히 만들어야지. 만들어서 해야 돼. 예. 자, 그래서 얘는 0부터 10까지 전체가 뭐죠? 10번 중에서 K번. 잠깐. 뭐가 나와야 되지? 별량값이 7의 K제곱이죠? 그렇죠. 별량값이. 그 다음에 10번 중에서 K번의 성공 확률. 그 다음에 실패 확률. 괜찮아요. 그렇죠. 이항 정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합쳐버리면은 얘는 K는 빵부터 10까지 10씩 K에 그쵸? 6분의 7의 K제곱 그 다음에 6분의 5의 10-K제곱이 아니냐. 그래서 얘는 다 맞아떨어지니까 A 플러스 B의 10제곱. 그래서 6분의 7 더하기 6분의 5의 10제곱이니까 그죠? 2의 10제곱 1024원. 그죠? 1원이 남네. 그죠? 이 1원짜리들이 나오네요. 이 기대값이야. 1024원.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결국 뭘로 나온다고요? A P 플러스 Q의 n제곱으로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실제로 솔직히 좀 내가 오버해서 낸 거긴 한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여기까지 진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냥 끝을 보자 라고 해서 그냥 본다면 비슷비슷해요. 엄청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분산은 별량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는 건데 평균은 어차피 저기 있죠. 평균 이미 구했어요. 그러니까 얘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요게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별량제곱이죠. A의 K제곱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렇죠? 별량제곱에다가 확률 곱해서 더하는 거 빼기 AP 플러스 Q의 N제곱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쵸? 그죠? 되게 지저분하지? 근데 요거는 솔직히 내가 봐도 좀 나오기 힘든데 그래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냐. 조금만 더 뻗어나가면 그럼 얘는 NCK 곱하기 A제곱 P의 K제곱 그 다음에 Q의 N-K제곱 빼기 AP 플러스 Q의 EN제곱이 되니까 얘는 A제곱 P 플러스 Q의 N제곱 빼기 AP 플러스 Q의 EN제곱으로 나와요. 이게 답이야. 좀 너무 끔찍하지? 부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저 100분을 저거 한 문제만 내고 풀라고 해도 못 풀고. 그치. 실로 나오면은 갈리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수능이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기까지는 진짜 안 나와요. 얘까지는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봐도 A제곱 P 플러스 Q의 N제곱 빼기 AP 플러스 Q의 EN제곱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거 왜 더 안 나옵니다. 더 안 나와요. 오케이.
자, 알았어. 그러면은 미안.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이항분포 문제 한두 개만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로 갈게요. 알았어. 질문. 채훈아, 이게 잘 됐을까?